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만났는데 온라인 수업 잘 해봅시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지금 수요일 반에 든 친구들 제외하고는 젠탱글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수요일 날 든 반은 조금 다음 주까지는 시간을 더 줘야 돼요. 수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 끝냈고, 두 번째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저번에 공지한 대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대면 수업이 적기 때문에 미술 수업에 있어서 많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수행평가는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온라인 수업은 전통회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서양 미술을 주로 많이 배웠었다면 오늘은 전통회화, 그러니까 우리의 미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전통회화라고 한다면은 일단 두 가지 화풍에 대해서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북종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잘 못 들어본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볼게요. 자, 북종화, 남종화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북종화는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학원에서 그냥 그리는 그림, 아니면 학교에서 그리는 그림, 이런 식으로 어떤 관습에 얽매여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서양미술사 했을 때 아카데미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종화는 직업 화가들이 많이 그렸다면 남종화는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종화는 이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면 남종화는 그냥 집에서 자유롭게 뭐 노트에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북종화는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방식을 따랐고 구륵법, 진체화 위주의 그림이었다. 자, 구륵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먼저 외곽을 먹으로 쫙 딴 다음에 그 안에 채색을 한 기법을 말해요. 반면 남종화에 지금 몰골법이라고 나오죠. 자, 주관적이고 사이적인 묘사 방식을 따랐으며 몰골법, 수묵화 위주의 그림이다. 자, 몰골법이라는 것은 외곽선을 따지 않고 그냥 먹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북종화는 조금 더 화려할 것이고, 왜냐면 선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반면에 남종화는 조금 더 그냥 생동감이 넘치는 사이적인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북종화는 궁중에 직업 화가가 많이 그렸고 화려하고 귀족 취미에 맞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당나라의 이사훈이라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반면에 남종화는 문인 사대부, 귀족이 아닌 그 궁정의 직업 화가가 아닌 문인 사대부들이 많이 그렸다. 그래서 담백하고 자유로운 표현 특징이고, 남종화는 당나라의 왕유라는 사람이 시조가 되어서 그 사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통회화는 화풍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크게 북종화 그리고 남종화라고 분류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화가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풍으로 북종화, 남종화를 분류를 했다면 화가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문인화, 민화, 이렇게 문인화를 자주 그리는 화가들, 민화를 자주 그리는 화가들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문인화는 방금 본 남종화와 마찬가지로 문인 사대부들이 여기라는 말은 취미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로 그리는 그림이며 시서화의 종합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아는 시 있죠? 시와 서, 글, 그리고 화, 미술의 종합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운과 운치를 중시하는 주관적인 표현이다. 아까 막 그랬죠? 몰골법으로 그린다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림이 장식적이고 채색적이기보다 기운과 운치를 더 중시하는, 느낌을 더 중시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남종화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적혀있죠. 자, 명나라 때 동기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종문인화, 아까 남종화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남종 그리고 문인화를 합쳐서 남종문인화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민화는, 여러분은 민화는 다 알 거예요. 그쵸? 우리 호랑이 그림 딱 생각이 나잖아요.
조선시대에서 주로 서민계층이 무명 화가들이 그린 실용적인 그림이다. 이거는 민화는 원래는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활동하던 미술 작가들이 그림을 그린 그림이었으나 그 서민들이 이 민화를 보고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이걸 따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민화를 따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서민계층의 무명 화가들이 실용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바로 민화이고요. 회화적인 세련미는 없으나 특별한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소박하고 다양하게 그려졌다. 당연히 서민계층의 무명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세련미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그린 그림이 조금 더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보다 조금 이렇게 더 재밌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특별한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소박하고 다양하게 그려졌다. 자, 그리고 주로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둔 주술적 목적의 그림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 엄마가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통 민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거리 그림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하였는데 뭐 책이랑 이렇게 붓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문방사오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아들이 시험에 잘 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둔 주술적인 목적을 담아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가로 밑에 보면 동식물, 십장생, 문방구, 사신도, 무속화, 지도, 문자화 등을 그렸는데, 자, 동식물, 동물, 식물은 알 것이고, 십장생이 뭐냐면 10가지 기물, 뭐 나무나 돌, 구름, 뭐 이런 사슴 이런 것들에 이런 보통 예전에 주술적인 목적을 담아서 많이 그림을 그렸던 10가지의 그런 개체들을 한 번에 그려놓은 그림을 십장생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한번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방구, 아까 말했던 뭐 붓이나 종이나 이런 책들. 그리고 사신도는 우리 도교 신앙의 바탕을 둔 사신도 있죠. 네 마리의 상상의 동물. 그것을 말하는 거고, 무속화는 말 그대로 속화를 말하는 거고, 지도,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지도. 그리고 문자화는 문자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화가와 화풍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다면 이제 한국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한국화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한국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한국화는 서화동원의 사상 바탕으로, 자, 서화동원이 뭐냐? 글자와 화, 그림의 일치, 글자와 그림이 하나다라는 것이 바로 서화동원이에요. 자, 그래서 선과 운필을 중시하고, 두 번째로 여백을 살린다. 여백을 살리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공간감을 암시하고 운치를 나타낸다 했는데, 한국화에서는 서양 작품과 달리 여백이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그게 그냥 안 그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백을 남겨둠으로써 그림에 공간감이 나타나고 운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보통 그것을 한국화에서는 구름이나 산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흐려주는 효과로 여백을 비워놓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연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정신적이고 사의적인 표현이 많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자연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렇게 서양에서 자세히 보고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특징이었다면, 동양에서는 그대로 그림을 자세히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연을 나의 그런 지금 현재의 마음에 빗대어서 자연을 해석한다든지, 내가 만약에 지금 좀 슬프면 자연도 슬프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 많다. 그래서 사의적인 표현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림에 시상을 적고 낙관을 하기도 한다. 자, 한국화 그림을 보면 대부분 서양 그림에서는 어땠어요? 서명을 썼다면 한국화에서는 도장, 이렇게 도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파서 찍는 그런 낙관을 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중국화는 웅장하고 섬세하고 기교주의적이지만 한국화는 원만하고 소박하고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다. 자,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국에 많이 지배를 받았을 때는 중국화의 그림을 그대로 답습을 했었어요. 그대로 따라 그렸고, 중국에서 쓰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다 따라 그리다가 점점 우리나라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원만하고 소박한 한국인의 특성을 그림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중국화와는 조금 차별된 우리나라만의 독자성을 지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화를 정말 잘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서민 생활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자연을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게 역사적인 유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화에 대해서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한국화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른 한국화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묵화, 수묵담채화, 그리고 진채화로 나뉩니다. 자, 수묵화는 말 그대로 먹의 농담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수묵담채화는 수묵이 주가 되고 채색은 아주 가볍게 올리는 거. 그리고 진채화는 수묵은 아주 부수적이고 두텁게 겹겹이 쌓아 올린 채색이 주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료로 석채나 분채 등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은 청록산수나 금벽산수 그리고 민화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산수화예요. 산수화. 여러분들이 산수화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자, 이 작품은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인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산수화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시작이 되어서 당나라 때 표현 장르로 독립이 된 후에 송나라 때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관념산수화와 진경산수화로 나뉘는데 관념산수가 뭐냐? 이게 바로 중국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식의 아주 상상적인 산수화가 관념산수화라면 반면에 진경산수화는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실경을 직접 관찰하여서 자신의 그런 감정을 담아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것은 바로 진경산수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인물화입니다. 인물화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초상화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실존 인물을 그린 것이고 인물의 정신을 그림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전신사조를 추구했다. 자, 전신사조가 뭐냐면 인물을 정말 잘 그려서 인물의 이 정신까지 그림에서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는 사람이 가진 그런 얼굴의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수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그려서 그 사람의 정신까지 진짜 그림에 드러나는 그런 전신사조를 많이 극대화시키는 초상화를 그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고사인물화입니다. 고사. 옛 이야기인데 옛 이야기 속의 인물을 주제로 하여서 그린 그림을 바로 고사인물화라고 했고요. 도석인물화는 도교와 불교와 관계된 인물화로 나한이나 관음, 기타 선인 등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리고 채색 기법으로 주로 그리긴 하였지만 선종화에서는 수묵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풍속화입니다. 풍속화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생활 풍속을 그린 그림으로 조선 후기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신흥복 등에 의해서 발전한 한국적인 화풍이다. 자, 김홍도도 직업화가였어요. 정조 밑에서 그림을 그리던 직업화가였는데 정조가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 영종조 문예 부흥기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하다. 내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으니 너희들이 그림으로 그려와라 이렇게 명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김홍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직접 관찰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들의 그런 생활 모습을 그대로 관찰해서 그림을 그려서 정조에게 갖다 줬다고 해요. 자, 이만큼 그럼 어떻겠어요? 그렇죠. 아주 사실적이게 서민들이 하는 그런 풍습이나 이런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그림에 담게 돼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아주 막강했던 라이벌이기도 하고 조선 후기 풍속가의 아주 대표자인 김홍도와 신윤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김홍도와 신윤복은 서로 그림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달랐어요.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도판만 봐도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김홍도는 우선 그림의 원형구도, 지금 이 씨름도 자체가 원형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고
원형으로 둘러싸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에서는 또 X자 구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씨름도 자체도 원형 구도이자 X자 구도가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김몽도는 색 없이 보통 선으로만 이렇게 간결히 표현을 하고 단묵으로만 약간만 채색을 했어요. 자, 그리고 김몽도는 서민들의 이런 생활상, 놀이, 씨름도라든지 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면, 자, 신윤복은 보통 구도가 수평 구도예요. 수평 구도이거나 나열형 구도. 나열형 구도라는 것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아주 나열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몽도와는 다르게 어때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 보통 김몽도는 서민들의 이런 놀이나 생활상을 표현했다면, 신윤복은 보통 양반들이 애정 행위를 하는 뭐 그런 로맨스 표현 있죠. 뭐 몰래 이렇게 골목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도 그림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록화인데, 기록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풍속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그림을 보면 확연히 다르죠. 이것은 정말 정확한 수치를 제대로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의 용도는 궁중이나 양반들의 행사, 그리고 모임 등을 기록하기 위해 남긴 그림이고, 크게 궁중의 행사를 그린 의궤도라는 거 안에는 반차도나 건축도나 제기도와 같은 그림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양반들의 사적 모임, 계회도를 그린 것을 나눠서 기록화라고 총칭합니다. 자, 다음은 화조화인데, 화조화는 꽃과 새를 그린 그림이죠.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부귀를 염원하는 그런 장식용 민화의 소재로도 많이 그려졌고, 산수화, 인물화와 함께 동양의 전통적인 3대 화제입니다. 그래서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이렇게 세 가지는 아주 유명하죠. 자, 다음으로 화훼화는 꽃이나 풀만을 그린 그림입니다. 주로 연꽃이나 모란 등이 많이 그려졌고, 초충도는 풀과 벌레를 그린 것으로 신사임당, 알죠? 신사임당이 아주 이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채색을 주로 하긴 하지만 수묵으로도 많이 그려졌고, 이렇게 채색으로 화려하게 그린 그림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것도 자주 잘 알 거예요. 영모화와 어회화인데, 영모화는 새나 네발 짐승처럼 털이 있는 동물을 그린 거다. 그러니까 털이 있으면 영모화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어회화는 물고기나 꽃게 있죠. 꽃게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명절지화는요, 각종 기물이라고 하면 화병이나 화로 같은 기물과 절지, 꺾은 나뭇가지를 그린 것이고, 대체로 문인들이 시의를 곁들여서 많이 그렸으며 수묵 담채를 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서양화의 정물화에 해당한다. 자, 서양화의 정물화 하면 여러분들 잘 알 건데, 이게 바로 동양화에서는 기명절지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군자예요. 사군자도 여러분들 잘 알죠? 사대부들이 군자를 상징하는 소재인 매화, 그리고 난초, 국화, 대나무, 이것을 시와 서예를 곁들여 그린 그림을 사군자라고 합니다. 자, 운필 공부의 기초로서 필력, 먹의농담,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 등에 유의해서 표현을 하고요. 주로 몰골법으로 그려지나 매화꽃이나 국화꽃은 주로 구룩법으로 표현한다. 자, 그리고 이 사군자에는 상징 의미가 있는데, 매화는 봄을 나타내고, 그리고 고결과 지조를 나타냅니다. 난초는 여름을 뜻하고 수려와 청절, 국화는 가을, 높은 절개, 대나무는 겨울, 고듬과 충절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원나라 때 성행하였고, 우리나라 때부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교 교양으로 많이 그려졌다. 사대부들이 이렇게 문인들이 많이 그림을 그린 소재가 바로 사군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회화에 대해서 쫙 한번 살펴보았고, 다다음 주에 그 온라인 수업이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통회화 한번 배워보니까 어떤가요?
우리나라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우리가 이것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은 끝났지만 수업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그런 내용, 뭐 북종화라든지 남종화라든지 오늘 처음 배웠던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나 뭐 책을 찾아보거나 해서 조금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